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 여러분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평화나무 후원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와주실 거죠? 김용민이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민이를 도와주시는 게 김용민 개인을 도와주실 필요는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평화나무를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저를 또 이렇게 분에 넘치게 또 사랑해 주시고, 아이고, 황정만님 고맙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이거는 사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저한테 후원해 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언론 활동을 했는다 하더라도, 아이고, 아미리다님 11,000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슈퍼챗, 제 손에 들어오는 것들이요. 다 대부분, 요저 슈퍼챗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우리 평화나무 쪽으로 같은 액수로, 이제 월마다 기부가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에게 이제 후원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제 계좌를 딱 까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저희 계좌로 저 신청, 회비 보내라. 그거는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글로리아님 2만원, 고만도레드님 25,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개인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지지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의 또 갸륵한 취지, 또 이런 뜨거운 열정은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정의롭게 가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도와주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선하게 쓸 수 있을까? 또 김용민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저는 그게 평화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나무 하는 일 잘 아시죠? 성격을.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극우화, 혐오, 확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보수 개신교계 지금 흐름으로 보자면요. 테러리스트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막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당연히 법적인 범위 안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제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드로만이 감사합니다. 32,000원 고맙습니다. 자, 여기 슈퍼챗 그만 쏘시고 저희 12월 14일 요날 좀 화끈하게 좀 쏴주세요. 화끈하게 좀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원씩 3,000명이 해주시면은 이거 3억 모입니다. 3억 모이면은 한 석당 100만 원 정도 저희가 드려가지고 보수 개신교계가 선거판에 얼씬도 못하게 저희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찬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헉 10만 원. 좋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이 만 원만 내는 그런 후원 활동이면 참 좋겠네요. 제일 좋은 건 30명이 한 1,000만 원씩 내면 딱 좋겠지만 이건 너무한 것이고. 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이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몸으로 또 제 정성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평화나무 많이 도와주시고요.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평화나무 후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요, 지금 여기서 까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께 또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 관계기관에다가 기부금 분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좌를 까겠습니다. 자, 트럼프에게 한 푼도 못 올린다고 치받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 충만 충청남도의 충남 특산물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갓 수확한 충청남도의 우수한 햇곡식 햇과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알밤 공주 알밤, 아삭하고 달콤한 예산 황토사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인 천안 신고배, 태안의 해풍을 맞고 자란 달콤한 꿀고구마, 뜸부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쌀, 햅쌀로 만든 부여의 영양 가득 연잎밥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2019년 햇과일 햇곡식은 중간에 다른 유통구조가 없는 직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농부분들께 정직한 수익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김용민닷컴의 2019년 충청남도 햇특산물 많은 사랑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30만이 한 1,000원씩 내면은 3억이 되겠네요. 많이 도와주세요. 예. 자, 충남 특산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좋은 농산물을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2019년 갓 수확한 충청남도의 햇곡식 햇과일 많은 구매 바랍니다. 저희 김용민닷컴에서 쇼핑, 음식, 충남 특산물 카테고리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든 다 좋아요. 이 충청남도가 총대를 맺고 책임을 지기로 했어요. 이 품질에 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1조 400억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이보다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상원은 국내 총생산 대비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당한 분담 기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상원은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등 직접 비용 분담과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서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견제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비판 목소리가 커진 상황인데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미국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모욕이다. 동맹을 돈으로만 바라보면 미국의 안보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겁박이 한미 동맹 훼손은 물론이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뚜렷해지면서 미국 의회도 제동 걸기에 나선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트럼프는 곧 미국이고 미국은 곧 트럼프다라는 이 인식 체계부터 바꿔야 돼요. 트럼프한테 밑보이면 우리는 국물도 없다. 한미 관계는 파탄난다. 이런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박정희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박정희라는 그런 인식 체계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층한테는 이게 먹혀요. 근데 말이죠. 지금 미국은 트럼프의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트럼프는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한국이 방위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지금도 돈 많이 낸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당신의 나라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분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지 이 국면을. 트럼프하고 지금 의회 사이에 서로 견해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용해 먹어야죠. 그냥 저기 트럼프 쪽에서 밀어붙인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최대한 이용해야죠. 트럼프가 우리한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합니까? 야, 내가 저렇게 5배 이상이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니까 한국이 지금보다도 많이 내지 않느냐. 계속 올려달라 이래가지고 과연 올릴 수 있었겠냐. 내가 5배를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그래도 2배, 3배는 따라오지 않았느냐. 아마 걔네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게 한 2배 정도일 거예요.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내는 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성공하지 않았냐. 협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뭐 했냐. 말로만 그냥 말잔치만 했었을 뿐이지 당장 우리 통장에 달러가 들어오게 만드는 힘은 나한테만 있다.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그 이른바 혈맹, 동맹이라고 불리는 나라로부터 뜯어내는 거는요. 외교 관계고 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고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표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국 그 의회에서도 한국이 방위비에 상당히 기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하지 않냐. 우리도 지금 뭐 쓸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면은 협박하는 건가 지금? 동맹한테? 동맹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할 수 없지 뭐. 그럼 우리는 또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이렇게 나와보세요. 어떻게든 타협해 주길 바라는 게 트럼프의 뜻일걸? 주한미군 철수 협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 미국 내에서 지금 갈라진 여론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협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단 2배 올려줄 테니까 그 기지 사용료 좀 내라. 우리도 그쪽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체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조 400억으로 다시 맞추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하든지. 정말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위태로워요. 내년 대선 장담 못합니다. 내년 트럼프가 만약에 자빠진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한 5조 올려줬다고 칩시다.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절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푼도 올려주면 안 됩니다. 정말 한 푼이라도 올려주면요. 트럼프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국이 방위비에 상당히 기여한다라면서 한국 편 들어준 미국 의회가 더 이상 한국을 편들기 쉽지 않게 만드는 꼴이에요. 자,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 순천대 초빙 교수의 경향신문 정동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태도를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비롯된 징벌적 조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는 곧 미국이고 미국은 곧 트럼프라는 박정희 시대, 박정희가 곧 국가고 국가가 곧 박정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식 체계에서 나온 거죠. 한미동맹이라는 형식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는가가 더 중요하다.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국제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안보 상황의 변화에 합당하게 한 한미동맹의 형식과 내용은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다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안보 상황의 변화에 합당하게 한미동맹의 형식과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사실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한 건 아니죠. 우리 한설 준장님은 연장이라고 보셨네. 종료를 유예한 것인데 미국이 최근 들어서 부쩍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한국과 일본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일 관계는 우리에게 명백한 손해를 초래한다. 당연히 우리의 몫을 주장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식인과 위정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5배 이상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한국이 과거와 같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그 모토로 한 가치 동맹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눌러서 복속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에서도 나오듯이 상호적이고 수평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동맹은 뭐예요? 그냥 호구 아닙니까? 미국 제품 사주고 또 미국에게 그 현금을 갖다 주는, 그건 거의 뭐 신화국가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갱국가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세기 말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것은 강대국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19세기 말 대한제국은 부지런히 중국, 러시아, 미국 혹은 일본과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것은 강대국과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닌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은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미국도 한국을 예측 가능한 상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베처럼 호구 잡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베처럼 돼봐요.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처럼 돼봐요. 맨날 그냥 호구 노릇을 해야 됩니다. 야, 중국이 옥수수 안 사준단다. 일본 니들이 사줘야지 누가 사주겠니? 이러면 어떡해요? 사줘야 된다고요. 뭐야 이게 도대체. 전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쌀 말고는 우유나 계란 같은 신선식품 말고는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콩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대부분 수입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경시하면 안 돼요. 유사시에 만약에 식량 자원을 갖고 전쟁이 벌어진다. 우린 밥만 먹어야 돼. 쌀만 먹어야 돼. 쌀도 지금 점점 이 어떤 자급률이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이거 내버려 둘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에게 또 부강한 나라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자급하는 농업, 그 농업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지원하고 육성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토는 점점 죽어간다는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분노의 파치님 말씀이 프랑스가 절대 농지 보전을 안보 1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은 포기해도 된다. 제조업을 위해서 농업 포기하자. FDA 협상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농업이 죽으면 우리 근간이 죽는 거예요. 이런 뭘로 먹고 살 거예요? 뭘로 먹고 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농업 경시해도 된다. 이런 말 합시다. 자, 손댈 것이 많습니다. 관심 가질 것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농업은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농업을 모르고 외세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 용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리고 밤 9시가 되겠네요. 관훈 라이트 클럽 한 8시 반쯤 시작할 겁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있는 평화나무 후원의 밤 행사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후원의 밤이 아닙니다. 후원의 낮 행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